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쓸 수 있는 성신이나, 성신, 여기서 성신이라고 표현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신살. 네. 신살보다는 먼저, 격의 성패 유무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되고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길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배가가 되지만 아예 격이 흐트러지고 성격이 안 됐는데 길성이 무리가 지은들 그걸 이제 귀중이라고 표현했죠. 지은들 그거는 잘못된 논법이다, 잘못된 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외격을 실제 그 월지에서 격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외격으로 잡는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격이 깨진 것, 파격이 된 것을 원령의 그 제강의 용신이 없다라고들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깨진 거는 깨진 대로 월지 안에서 원령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는 근본 목적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고전이 다 옳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명확한 진함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걸 기준점을 삼아서 위, 아래, 좌우 이런 크리크 조정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무슨 고무줄 느리듯이 그런 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는 명리를 또 간명을 하는 이게 실력이 쌓이질 않아요. 이렇게 봤다가 이 길로 쭉 가다 이 길이 아닌 개벼 하면서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이렇게 헤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의미를 지금 현실에서도 되새겨보고 또 현대관법에서 적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해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맞는 공부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23편하고 24편까지는 23, 24는 이제 육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친의 기륭 관계. 우리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행운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 23, 24 지나고 25편부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8글자의 성격 합격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팔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형성된 격이 각각의 어떤 운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뒤에 가면 각각 정관격의 운의 희기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지에서 이를테면 삼합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천간운하고 지지운하고 서로 다룰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렇게 중관이 되면 중관은 귀인의 어떤 신살의 귀중이 아니라 정관의 귀중 정관이 중요한 걸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듯이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정관에 관이 왔을 때 관격의 관이 왔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그 운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피위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중요한 직책을 정관을 제대로 써가지고 맡고 있는데 어차피 정관이 10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격인데 관이 왔을 때 어떨까? 이건 신강신약도 아니고 어떤 희기도 아니고 그럴 때는 피위, 좀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경관은 드러나게 안 좋지만 정관격에 이를테면 그런데 중관이 돼도 여기서는 그렇게 운 같은 데서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잠깐 예를 심 선생님이 들었잖아요. 전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딴 데서 볼 수 없는 딴 데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 십성을 얘기를 하고, 이제 육친에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누구든지 근본을 따지는 거는, 이를테면 부모 형제, 부모 형제, 처자,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각각의 육친의 궁이 있고, 그리고 그 육친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궁을 보고, 예를 들어 일지 같으면 배우자 궁, 시주 같으면 자식 궁, 월이나 년 같으면 예를 들어 조상이나 부모 궁, 이 궁을 먼저 보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 궁에 좌하고 있는 그 십성이 월지랑 대비를 해봐서 성격을 시키는 상신이냐, 이를테면 좋게 작용하는 성분이냐, 그러면 인연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파격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 그 육친의 작용력은 나랑 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근본. 그러니까 근데 이치적으로 봐도 합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게 궁과 성의 관계. 첫 번째는 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을 보는데, 궁과 성이 각각이 다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런데 궁이 안 좋아도 성이 좋다라고 하면 그 덕은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테면 월지랑 관계 속에서 아무리 지지에 좋은 성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재관이 깔리는 걸 좋다라고 하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월지를 이를테면 격을 파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 그게 덕이 오래가지 못한다. 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먼저 궁을 보고 그 다음에 성의 성패를 봐라. 이러고 이제 특히나 특기할 만한 것이 그 자식궁, 자녀궁, 시간하고 시주를 보는 법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교 사회였고, 그리고 대를 잇는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의 어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식들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고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 보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일단 시대적인 상황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참조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가는 요령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누가 이제 감명을 하거나 상담이 왔을 때 기본적인 거는 나타나 있지만 궁과 성의 의미를 살펴가지고 어떤 희기를 조율을 하거나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인유 육친, 사람에게는 육친이 있는데 대지팔자, 팔자에 다 배속을 해보면 역조너명, 다 사주팔자 내 명 안에 어떻다?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한다. 그래서 기유, 궁분, 배지자, 기유, 그로부터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게 연월일시에 따라지게 되는데, 그게 자상이하, 위로부터 붙어자자 아래까지 조부처자가 된다. 우리 흔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상궁, 부모궁, 처궁, 자식궁,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역자상이하, 이지 상배.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비롯되듯이 있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배합이 돼 있다. 그래서 배합이 돼 있으면서 적당히 적합하게 의미를 뜻을 얻는다면 불역지위라. 그래서 이제 토탈을 얘기하는 건데 불역지위라. 그 자리가 바뀌지 않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에도 연월일시가 있는데 거기에 육친관계를 배치를 하다 보면 연에서부터 시까지 조부처자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죠? 그러니까 팔자도 자상이하가 있는데 이렇게 육친을 배속하는 것도 자상이하가 있어가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배속을 하면 배치를 하면 그 의미가 들어맞는다.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것이 불변의 원리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연주부터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확장을 해서 그렇죠? 확장을 해서 이게 연월일시 밖에 있는 거 그렇죠? 밖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전생의 인연으로 해서 끌어오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내가 현생에서 앞으로 후생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 씨앗을 뿌리는 거고 이런 형태로 크게도 보기도 하고 한데 어차피 지금 현생에서 우리가 육신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조부처자에 대한 부분들은 궁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배속이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예로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기의 용신 배지자. 그래서 이렇게 조부처자가 궁에 따라서 배속이 되는데 용신을 배치 그것에 육친에 이렇게 배속을 해보면 즉 정인 위모 정인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되니 이거는 신소자출이다. 내 몸이 나온 곳이다. 내 몸이 나온 곳이고 그것을 취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난 것이다. 난 것이다. 그러니까 정인을 왜 뭐로 삼느냐? 이거는 내가 나온 자리고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취해 가지고 정인을 어머니로 삼는다. 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약 편재 수화극재. 그런데 만약 편재는 수아극재 나를 극하는 나의 극함을 입히는 것인데 왜 반대로 도리어 불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편재는 내가 아죠 수아극재 내가 극하는 건데 왜 부친이라고 일컫느냐?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모지 정부야라. 어머니의 바른 배우자다. 남편이다. 그래서 정인이 뭐가 되고 편재는 그렇죠? 부가 된다. 일단 육친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친 구분하는 관법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적천수에서 다르고 궁통에서 다르고 궁통은 보통 조후로 하는 용신 이걸 좀 자식으로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적천수도 지금 이런 관법으로 안 봅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친관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제라든지 편제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인 이런 관계들은 지금 자평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주류를 따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건 있어요. 이를테면 식상이 내가 표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식상을 자녀로 보잖아요. 그렇죠? 식신이나 상관을
아들, 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정관을 딸로 보고 평관을 남자로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남자의 격을 봤을 때도 정평관이 없으면 식상을 또 이렇게 자녀로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렇게 기존의 이런 그 육친관법하고 그리고 기존의 용신 위주로, 그러니까 용신을 주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관법하고 약간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쭉 내용이 보면 수에서부터 그 득왕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친을 구분해 나가고 육친의 희기를 어프로치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근거, 준거 틀로 좀 삼으신다라고 보시면 돼. 네. 그래서 그 어떤 해나가는 순서라든지 그래서 그 육친 간의 희기라든지 길흉이라든지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대비해서 이랬을 때 똑같이 우리가 격을 잡듯이 용신 격국을 잡고 그 성격시키는 상신의 존재 유무, 상신의 희기를 가지고 격의 높낮이를 따지듯이 성패를 따듯이 그러한 논리에 입각을 해서 각 육친도 대입을 해서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제는 위처가 되고 나를 내가 극하는 것이다. 부위 부강, 부는 부위처강, 처의 별이가 되니 별이 기틀이라는지 기틀 준거 틀이 되니 처즉 종부. 처는 뭐 옛날 이제 어떤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남녀간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처즉 종부. 처는 부를 따르게 돼 있고 약관살즉 극제호화. 그래서 관살이 나를 극하게 되는데 어찌 잔열하고 돌이킬 반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데 왜 그거를 자식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가? 관살이라는 거는 제가 난 거다. 제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처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얘기하기를 뭐 애들이 커 나가면서 아버지의 온갖 고열을 다 빨아서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극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관살이 맞다. 그리고 제위 처첩, 제는 처도 되고 첩도 되는데 관살위 자녀의 관살은 그래 제위는 처첩이 되고 관살은 그래서 자녀가 되고 지어 비견의 형제, 비견은 형제가 되니 우리 지 현연이라. 또 뭐 이치를 연장해서 나가면 그러한 이치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양쪽으로 막 생극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쭉 내용에 보면 보통 부모, 처자, 뭐 형제도 어렸을 때 이런 데까지는 좀 맞는데 조상까지 넘어가면 잘 안 맞는다라고 심 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육친 관계는 그게 증험이 잘 되는데 그 넘어가서는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그 옛날 대가족 시대의 영향력이라든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돈의 팔족까지 이 8글자를 통해서 관계성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뭐 부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라든지 커서는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형제도 물론 형제끼리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경우 그런 경우들로 중요도가 이제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유무 등력 월지랑 배속을 해봐서 그 유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혹길 혹융 길하느냐 흉하느냐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맞춰본다 이거죠. 그래서 즉위 사주 소존 혹
연월 혹 일시. 예. 그러니까 사주에 연월에 연월이나 일시에 재관 상인, 재나 관이나 상관이나 양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시하물, 계시하물. 그러니까 하물 어떤 것이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지, 각 궁에 그렇죠? 연월일시에 어떤 재관상인 것이 어떤 물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육친이죠. 육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연후이 육친 배지 용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각 그 연월일시에 연월 혹 일시에 재관상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핀 연후에 용신을 거기에다가 그렇죠? 육친을 어떻게 육친 배지 용신. 육친을 용신에 즉 격국에 월지에 배속을 시켜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국 중에 작하 희기. 그러니까 이 격국 중에서 희기를 만든다. 격을 합격시키는 그 글자가 있을 거고 성격시키는 글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배정을 하면 참조하면 가이료연이다. 가이 명료하게 그 희기, 기륭, 육친 간의 관계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괄적인 인트로를 얘기를 하고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처자에 대해서 논하는 게 24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준은 뭡니까? 연월일시에 따라서 기본적인 부모나 처자나 배우자나 이런 것들이 육친이 정해지고 각 궁성에 각 자리 연월일시에 어떤 글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월지 용신하고의 관계성을 따져서 길흉, 혹길하고 혹흉한 거 이걸 따져서 그쵸? 그거를 참조하면 가히 육친의 기륭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변부터 해서 맞춰보세요. 100% 맞지는 않아. 100% 맞지는 않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아니면 앞으로 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도의 예를 들어서 높낮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품질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관심사인 거예요. 궁금한 사람인 거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한 거고. 왜? 그 글자가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늠할 때는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길신, 사용신을 가지고 따지고 이러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도 앞서 있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역할을 하면 그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신도 능 합격이 되고 사용신도 능 성격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육친관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무릇 대범 명중에